최근에 우리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랐죠. 이런 의미에서 조정을 좀 거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할 때 우리 코스피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니까 664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코스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국내 유동성이나 외국인 순매수 전환, 이런 것들이 우리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유동성이 정말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왜 우리 주식을 사고 있느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들어서 세계 주요 주가 지수인데요. MSCI 세계 주가 지수가 6월 말까지 약 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스피 상승률은 28%입니다. 세계 평균의 거의 3배에 해당되는 것이죠. 미국의 S&P 500이 5.5%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만은 우리 코스피가 28%, 코스닥도 세계 평균보다 높은 1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업종별로 보면요, 업종별 차별화가 정말 심화됐습니다만은 코스피 기계업종이 무려 106% 올랐습니다. 증권 84%, 건설업 65%, 그 다음에 운수장비 40.7%, 대체적으로 내수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유동성에 기원한 건데요. 그러면 유동성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마샬K라는 거예요. 마샬K는 M2 강의 통화를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경제에 비해서 돈이 상대적으로 많은가 적은가 대표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과거 위기 때마다 실물에 비해서 돈이 많이 늘어났죠. 그만큼 중앙은행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했다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마샬K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니까 그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죠. 마샬K가 2022년 1사분기에 1.63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에는 1.57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올해 1분기 보니까 1.63으로 다시 마샬K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 비해서 돈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주가하고 상관계수를 보면은 거의 0.8 정도 나옵니다. 물론 주가가 때로는 선행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할 때 우리 코스피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좁은 의미의 자금이 단기 부동자금이에요. 이거는 정의학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언제든 수익률이 높은 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죠. 이거는 제가 은행의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요구불예금, 현금 통화, MMF 이런 걸 더한 겁니다. 이게 지난 4월 말에 1573조입니다. 증가 속도는 느리지만은 최근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아마 5월, 6월 데이터가 발표되면 이게 더 빨리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한때 1년 만기 은행 정기금리가 거의 5% 가깝게 갔는데요. 최근에 2.5% 안팎으로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정기금에서 단기 부동자금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자금이 증가할 때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이 증시 주변 자금이라는 것은 주식 및 채권형 펀드, 그 다음에 MMF, 고객예탁금, 이런 걸 합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말에 552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664조까지 무려 112조 원이나 급증해 버렸습니다. 주식을 살 수 있는 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주식을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돈이 고객예탁금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한 115조 원이었는데요. 최근에 146조 원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고객예탁금만 보더라도 최근에 7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우리 코스피가 한때 3,300까지 갔습니다만은 그때보다도 고객예탁금, 국내 주식형 펀드가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그 돈이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은행 금리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은행 예금 금리가 5%에서 2.5%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저는 기준금리를 올해 내에 2%까지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가서는 은행 예금 금리가 2% 안팎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 2% 의미가 뭐냐면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 안팎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시대가 다시 도래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내년 상반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와가지고 유동성 측면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증가하는 국면입니다. 세계 중앙은행이 작년부터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제일 많이 금리를 인하하는 중앙은행이 22 유럽 중앙은행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고요. 그 다음에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5.5%에서 4.5%까지 인하한 후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고용 동향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도 올해 내에 기준금리를 3.5%까지 1%포인트 정도로 내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유동성도 증가하고 우리 유동성도 증가할 거라는 거죠. 제가 연준이 금리를 3.5%까지 인하할 것이다. 물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 한 2.3% 안팎이에요. 목표치 2%보다 높죠. 그러나 최근에 ADP 고용이 6월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저는 감소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이다. 실업률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준금리가 3.5%에서 현재 2.5%까지 내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죠. 물가는 2%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멈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현재 2%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이 0.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 한 2% 안팎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나라 유동성, 전체 유동성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외 수급 사항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는 코스피 시장에서 약 36조 5천억 정도 대규모 매도를 했죠. 그러나 5월에 1조 3천억, 6월에 약 2조 7천억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코스피가 저평가됐다,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노리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환율이죠. 우리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1,36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미 달러 인덱스, 엔달러, 위안달러,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제가 한번 추정해 보면요. 지난 6월 말에도 한 13% 저평가됐습니다.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때 1,5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세계 경제가 안정되면서 우리 환율이 2014년 1,03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아마 우리 주식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예요. 우리 원달러 환율의 변동, 단기적으로 50%, 좀 중기적으로는 우리 원달러 환율 변동 60%를 달러 인덱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앞으로도 달러 인덱스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2030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그거는 정도의 차이지 앞으로 5년 정도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순부채가 너무 많아요. 올 1분기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작년 말 기준으로 26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대순부채가 많은데도 견디는 건요.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해 줬고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채권을 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직접 투자 자금은 관세 때문에 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경제력에 비해서 가대평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주가가 여기서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저는 앞으로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으로 주식 투자 자금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세계 중앙은행이 2000년에 외환 보유액 중 71%가 미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에 58%로 줄어들었고요. 아마 올해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이 계속 미 국채를 줄이면서 금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그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금값은 좀 단기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값을 결정하는 게 달러 인덱스고 그다음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미 소비자 물가지 있죠. 물론 제가 중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금값은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금값을 결정하는 이런 요소로 평가해 보면은 금값이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조금 금값은 조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제가 작년 연말부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코스피가 3,200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주식을 사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 경기의 회복 속도는 느리지만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유동성도 늘어나고 외국인들도 우리 주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기대로 실제 코스피가 많이 올랐었습니다만은 제가 목표한 수준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올해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0.8 정도 나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 이런 거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코스피 올해 들어서 6월 말까지 28%, S&P 500 5.5% 상승했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되고요. 문제는 그 달러 인덱스가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 아까 그 IMF가 2030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3년 정도는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서 S&P 500보다는 코스피 상승률이 더 높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가가 올해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특히 S&P 500보다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랐죠. 그래서 제가 월별로는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그 다음에 HP 필터, 호드리 프레스콜트 필터 가지고 단기적으로 가대평가, 가소평가를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가소평가보다는 가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정을 좀 거칠 수가 있는데요. 증시 유동성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도 우리 코스피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